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기술 아니죠. 테크랑 같은 거죠.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모든 원소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금이나 은처럼 예전부터 존재했던 것뿐 아니라 최근에 발견된 것에도 원소라고 이게 공인이 되면 이름을 붙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붙이는 과정이요, 언제 발견된 것이냐에 따라서 참 다양해요.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원소의 이름에 대한 유래를 알려주고 있는 책인데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화학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소가 발견된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인문학적 지식도 배경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도요, 이게 워낙에 다양한 화학 지식들이 나오니까 살짝 어렵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피터 워더스의 원소의 이름입니다. 질산칼륨을요, 예전에는 초석이라고 불렀습니다. 초석은 바로 화약을 만드는 핵심 재료예요. 초석은 서기 492년에 중국 서적에서도 언급되는 등 비교적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초석을 이용해 화약을 만드는 방법은 1040년 무렵부터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석이 화약에 사용되기 이전에 불을 피우는 데 쓰이거나요, 아니면 의약품을 만드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상처에 바르고요, 곤충을 죽이고 전염병의 열을 없앴다고 하죠. 이 흔적이 초석으로 만들어진 화약의 이름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름이 화약이잖아요. 뒤에 약자가 그 약국할 때 그 약이거든요. 그래서 약자가 붙은 거예요. 근데 서양에서 화약의 이름은요, 다른 종류가 없이요, 건파우더라고 하나만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은 이미 화약이 점진적으로 그 약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이미 무기에 쓰일 수 있는, 건파우더니까 무기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완성품 형태로 수입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약은 중국에서 먼저 만들어져서요, 서양으로 전파된 것이라는 것을 이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원소에 붙은 이름을 따라가다 보면요, 역사나 시대 상황뿐 아니라 신화, 종교, 기호학, 역사, 천문학 등 다양한 당대의 지식들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대에는요, 사람들이 원소가 7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고대에서부터 알려진 가장 기본적인 원소는요, 금, 은, 중요한 건 다 알고 있었네요. 금, 은, 구리, 철, 주석, 납, 수은입니다. 그런데 이 원소들은 고대에 알려진 7개의 천체와 대응이 돼요. 태양에 해당하는 금, 달에 해당하는 은, 화성에 해당하는 철, 수성에 해당하는 수은, 그리고 토성에 해당하는 납, 목성에 상응하는 주석, 금성에 해당하는 구리, 이렇게 연결이 되죠. 원소도 7개, 천체도 7개니까 뭔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 관계 있는 이유가 지금의 과학 지식으로 생각하면 살짝 어이없을 정도긴 합니다. 고대인들은요, 금속 역시 식물처럼 땅속에서 씨가 있어 그 씨에서 자라서 생성된다고 믿었습니다. 다만 자라나는 시간이요, 식물에 비해서 훨씬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금속에 대응되는 천체에서 오는 빛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태양은 금에 영향을 주고요, 화성은 철에 영향을 준다는 식이에요. 사실 현대에 와서 원소의 이름을 짓는 걸 보면 조금 전문적이고 명명법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태에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재미가 덜하긴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발견된 원소들은요, 신화나 전설, 그리고 잘못된 과학 상식 등과 얽혀져서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정해진 이름들이 현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의 화학기호는 Ag거든요. 은을 뜻하는 라틴어 아르겐툼에서 이 원소 기호가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는요, 한 나라의 국명, 나라명으로 쓰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뒤에 보시는 이 장면을 보시면 약간 짐작이 가실 수 있는 나라일까 싶기도 한데요. 이쪽에서 이렇게 손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화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탱고입니다. 탱고. 이 식민지 시대 남미에 도착한 스페인 침략자들은요, 라플라타 강 상류에 은으로 된 산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라플라타라는 이름 자체가요, 라는 영어의 정관사 더에 해당을 하고요, 플라타가 은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지역이 독립하고 플라타라는 스페인어 이름 대신에 은을 뜻하는 라틴어 아르겐툼을 영어식으로 읽어서요, 아르헨티나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르헨티나라는 이 나라의 뜻이 뭐냐면 은나라인 거예요. 가스라는 말의 유래도 재미있는데요. 1700년에서 1800년대쯤에 종류가 다른 공기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광부들은 지하의 굴에 갇힌 공기 덩어리들을 간혹 만났는데요. 그들은 그 공기 덩어리들을 댐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크게 연소성 댐프와 질식성 댐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 중에서도 질식성 댐프는 사실 이산화탄소예요. 나폴리 외곽에 그로타 델 까네라는 동굴이 있었는데요. 번역하자면 개의 동굴이란 뜻이에요. 왜 개의 동굴이냐라고 하면 여기에 개를 끌고 들어가면요. 사람은 괜찮은데 개가 갑자기 호흡을 못하고 계속 두면 결국 죽게 되어서 생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공기보다 무거운 이산화탄소가 바닥에 깔려서 개가 그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신 거죠. 옛날 사람들은요, 이런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은 괜찮은데 개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무언가 영적인 작용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이스트라고 부르기 시작을 해요. 가이스트는 독일어인데요. 영혼, 유령, 정신 등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 심령현상, 막 뭔가 떨리고 이런 걸 폴터가이스트라고 하잖아요. 이 가이스트가 영어로는 고스트에 해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이스트에서 가스라는 말이 유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가스 조심이란 말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사실은 유령 조심이라는 말과 비슷한 거죠. 원소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요, 현대에서도 여러 가지 요인들과 유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견된 원소들을 이게 발견자가 이대로 불러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더해져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는 이제 퀴리 부인으로 알려진 마리 퀴리, 이 마리 퀴리인데요. 이분이 발견한 원소를 처음에는 폴로늄이라고 부르려고 했다고 합니다. 퀴리의 조국이 폴란드여서요. 조국 이름을 붙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폴란드가 독립국이 아닐 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굳이 비유하자면 일제시대 조선인 학자가 새로운 원소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것을 조선륨이라고 부르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결국 폴로늄은 그런 이름은 이제 붙지 못했고요. 이 원소에 라듐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마리 퀴리가 발견한 원소에서 엄청난 방사선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퀴리는 그 전에 방사선에 라디에이션이라는 이름을 붙였었고요. 그래서 라듐이 된 거예요. 원소의 이름은요, 원소에 이름이 붙는 과정을 되짚어보면서 인류사, 과학사, 화학사를 들여다보는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신화, 전설, 천체, 역사 등 여러 배경적 지식들이 같이 나열되어서 상당히 지식적으로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화학적 지식이 좀 많다 보니까 과학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보기에는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원소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요, 원소 이름 하나 짓는데도 회의, 싸움, 대립 이런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안책방처럼 이렇게 직관적 이름이 참 짓기에는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